십이용기 특강입니다. 나는 누구냐의 커다란 주제 가운데 오온에 대한 공부를 일단 마치고, 오온 중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색수상행이라는 네 가지 요소보다는 식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요소가 우리 삶에서 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 이런 측면 때문에 오온 각각에 대한 정의에 이어가지고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라는 측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을 좀 확장해서 이해해보자라는 데서 첫 번째는 불교인한 식도 무아다라는 측면.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제법이 무아니까 식도 당연히 무아죠. 그렇지만 특별하게 식을 꼬집어가지고 이 식이 무아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답하는 경전이 있는가? 이 부분 첫째로 보았죠. 식은 무아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수화풍공식이라고 하는 6가지 요소로서 삶을 설명하는 불교 안에 아주 비중 큰 교리죠. 6개 6가지 요소라는 주제로서 지수화풍공이라는 물질적인 요소와 함께 대등하다, 종속되지 않는 것, 의로의 식이라는 요소를 공부하면서 바로 이 식이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점으로 이해가 확장되나요? 윤회라는 이야기로 확장되었죠. 그래서 6개를 통해서 식은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종속되지 않는 요소다. 그런데 연기라는 가르침에 의하면 이 식이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누가 하느냐? 연기하는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래서 상견과 단견 두 가지 모두를 극복하고 부처님께서 보아서 알려준 우리 삶의 현실, 윤회합니다. 그런데 그 윤회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입니다. 라는 이 결론으로 윤회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죠. 윤회라는 주제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는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이 내가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요 한평생 살다가 마는 것일까? 아니면 다음 몸이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먼저 죽으면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내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삶의 현실에 의거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오직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깨닫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그 윤회가 하여간 단견이라고 하는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 버려야 하고,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아뜨만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첨나니 진하니 열애장이니 별별 표현을 다 써서 말하는 변치 않는 존재가 윤회한다 라는 힌두교적인 상견, 이거 아니다 라고 부처님은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 표현이 정확해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 교리적 용어로 연기된 식. 우리 이번에 그 빨리 원어를 정확히 봤죠? 빠띠자 사무빤나, 그러니까 사빠띠자 사무빤낭 윈야낭, 연기된 식. 이게 분명히 경전이 직접 사용하는 윤회하는 자로서의 내 마음이라고요. 이렇게 이제 6개라는 주제의 확장을 통해서
연기된 식으로의 윤회에 대한 설명까지를 다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의 세 번째 주제가 그렇다면 식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라고 할 때 뭐니 해도 심의 식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마음 중에 심이라는 마음이 행위하는 마음이라면 식이라는 마음은 인식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식을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지난주에 뭐 대충 조금 좀 산만하게 보았어요. 인식이라는 것은 식의 가장 중요한 역할, 뭐 식의 정체성이 되는데 그 인식이 하나의 객관에 대한 두 개의 공동 주관에 의해서 삶의 과정에서 두 자리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1차 인식과 2차 인식이라는 두 개의 자리에서 1차 인식은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하나의 객관을 두고 안입이 설신의라는 주관과 욕탐이라는 주관 두 개의 주관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데 마음의 입장으로 말하자면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라는 것은 지난 삶에 누적된 마음 상태죠. 그리고 이것이 몸과 함께 한다라는 특징 때문에 의라고 불리는 거죠. 의라고 하는 식의 누적 상황으로의 하나의 주관 그리고 욕탐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온 거예요?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와 심 두 가지가 공동의 주관으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외입처를 하나의 객관으로 삼아서 1차 인식이 진행되죠. 그리고 남은 2차 인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생겨나는 식과 수, 이 중에 수를 하나의 객관으로 하고 식이 인식 주관이 되는데 여기도 역시 공동의 주관이 있더라.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상이다. 삶의 과정에서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잠재해서 쌓여있는 상, 경향이라는 우리 삶의 질을 담당하는 요소, 이 상이 식과 함께 공동의 주관으로 하나의 객관, 수를 인식하는 2차 인식이라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약간 지난주에 좀 산만하게 남아 이제 그런 부분 보았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이 교재의 뒷부분의 이야기를 좀 뭐 많이 끌어와서 먼저 하고 있다라고도 봐야겠지만 이렇게 두 개의 그러니까 1차, 2차 두 자리에서 진행되는 인식이 각각 두 개의 공동 주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요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요 인식 과정에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하는 어렵지만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대략 그 인식 과정 안에서 보아야 하는 게 6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 서둘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인식과 순환고리 관계 해가지고 지난주 수업한 거 그림으로 그려드렸거든요. 요거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넘버 1 위자나티, 그러니까 1차 인식이 내입처, 외입처, 그리고 거기에 작은 순환고리를 통해서 심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 이때 내입처는 큰 순환고리로 와서 누적된 식온의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 1차 인식의 결과 1번 식 그러면 3, 4화합 촉해서 결과 2번 수가 생기는 거. 요거 우리 다 잘 아는 거죠. 이랬을 때 결과 1번인 식이 결과 2번인 수를 넘버 2 위자나티 2차 인식하는데 거기에
잠재순환고리를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상이 참여하는 공동 주관을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2차 인식의 결과 1번으로 심, 찢다가 생겨나는 거. 요거 하여간 지난주 우리가 무명과 탐으로 1, 2차를 보지 않고 탐이 생겨났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심이다. 심의 상태다. 요런 부분 설명하면서 첫 번째 결과가 심이다. 이렇게 보았고, 심은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있음이라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두 번째 결과인 가래를 만든다. 그래서 2차 인식에도 두 단계로 결과가 생기는데, 첫 번째 결과는 심이고 두 번째 결과는 가래다 라는 부분 설명했죠. 그리고 첫 번째 결과물과 두 번째 결과물의 중간에 1차 인식에서는 3, 4화합 촉이 있는데, 우리 박법부님이 2차 인식 하는 데는 촉 말고 박법부님이 아니라 변법부님이 질문하셨구나. 그랬는데 제가 촉이 있는 게 아니라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있어서 난디를 만드는 과정이 결과 1번과 결과 2번 사이에 있다. 인식 과정의 중간 과정하고 행위 과정의 중간 과정이 다르다라는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한 게 가래라는 것은 난디하고 탐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을 기준으로 말하면 탐과 난디 어떻게 구분해 봤나요? 탐은 찌따 안의 거죠. 찌따의 몸통을 구성하는 거. 그런데 난디가 만들어져서 가래가 된다라고 할 때 이 난디는 찌따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찌따의 몸통 밖에 있는 결과물이다. 요거 보았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 수행까지를 볼 때는 이렇게 찌따 밖에서 가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난디를 제거하는 과정으로의 사념죠. 그리고 찌따의 몸통을 차지하고 있는 탐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의 사마타 비파사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커다랗게 수행을 볼 수 있게 되죠. 아무튼 지난주 좀 산만했던 공부지만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인식 관계를 몇 가지 점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은 이렇게 보죠. 식이 생겨났고요. 수가 생겨났어요. 수는 락, 고, 불고, 불락.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식이 수를 위자나 띠 2차 인식하죠. 여기에 상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를 하죠. 그러면 무명이 생겨나고 그 위에 탐과, 그러니까 탐 또는 진이 생겨난다.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외입처의 알미고 수의 알미다 라고 해서 알미 생겨나죠. 미안하. 그리고 요 상태가 그대로 심이다. 그러면 심은 이제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있다라는 아직까지는 내적인 행위를 하고 난디를 만들어 가지고 가래가 되죠. 그러면 이 가래가 어쨌든 이제 가래 상태로 행위를 하죠.
이 행위 중간에서 일단 작은 순환고리가 나오고 행위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러서 큰 순환고리 잠재 순환고리 이제 이런 형태를 일단 보여주죠. 자, 이런 상태를 먼저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자라고 하지만 인식이라는 게 그냥 자기 혼자 인식하는 거가 아니죠. 공동주관이라고 말할 때 융내입처는 큰 순환고리에 의해서 쌓여 있는 것이 인식주관이 된 거고, 공동주관, 지금 삶의 행위자, 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작은 순환고리를 통해서 오는 욕탐,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말하지만 인식이 나 혼자 인식하는 게 아닌 거야. 행위가 함께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김보부님, 이 표현이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삶은 인식과 행위잖아. 그럴 때에 인식 이야기를 할 때 인식이라는 게 그냥 인식의 영역이 혼자 인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큰 순환고리, 작은 순환고리 이런 참여에 의해서 행위가 함께해서 인식이 진행된다. 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지 뭐. 행위가 작은 순환고리로 오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욕탐이 있잖아요. 욕탐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인식을 하는데 인식이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행위가 함께해서 인식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아무튼 먼저 그렇게 두고 자, 이런 그림을 전제하고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좀 보려고 해요. 자, 첫째로는 우리가 이제 뭐 인식 누가 할까 하면 내가 하죠. 근데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명색하고 식이 서로 조건됨의 관계로 함께하는 거죠. 이 식이라는 것이 행위의 결과로 머문 식이 와서 쌓여 있는 게 식온이죠. 그리고 명색이라고 할 때 색은 색이고 명이 뭐예요? 명이 어떻게 정의가 되죠? 수, 산, 사, 촉, 자기. 그렇죠. 수, 상, 사, 촉, 자기. 촉, 작의 이래 돼 있는데 이때 뭐 사가 행이다라는 것은 우리 오온의 정의에서 공부했죠. 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색사 내지 법사 해서 6가지 사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수상사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온이에요. 무덕이. 그리고 촉과 작의는 지금 삶을 진행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볼 때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색이 있고 수상, 행, 식이 있으니까 사실은 요게 뭐예요? 요게 오온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색수상 행식 5가지인데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거니까 온인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있고 그 말고 촉과 작이라는 2가지가 지금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식과명색을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지금 요 주제가 끝나면 이제 다시 보겠지만. 그런데 박고부님, 오온이 난가요? 오치온. 오치온이 났죠. 오치온.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사는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오온을 말해놓고서 나라고 말하면 안 맞잖아. 오온이 어떤 형태로든 집착이라는 것이 함께 있어야 오치온이 돼서 내가 되잖아. 그러면 내 얘기를 하려면 이게 어쨌든 오치온이 되어야 되거든. 그죠? 이게 오치온이 되어야 한다는 상태에서 집착은 어디서 온 걸까? 이 집착은 어디서 오죠? 누군가가 이건 오온을 나의 것이요, 나요, 나의 자요 이런 식으로 붙잡아야 그것이 집착이라는 이름, 취라는 이름으로 오온과 함께한 붙잡힌 것이 오치온이라서 내가 되잖아. 요거 누굴까? 무엇이 붙잡는 것일까? 어쨌든 이게 의미상으로 보면 오온에다가 여기에 취라는 것이 더해져야 된다고. 그래야 오치온이 되죠. 노부부님 그래야 이게 맞죠?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게 취라는 것이 무엇일까? 누굴까? 누가 붙잡는 작용을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혹시 담만원도 부부님 이 답이 가래가 아닐까 다 가래의 연장선상에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경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가래라고 답을 하진 않아. 요걸 놓고 여러분 우리 교재에 21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210페이지 보시면 밑에 뭐 이게 이제 욕탐, 참다라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그 표가 하나 있어. 그 표 바로 위에 뭐라고 했나요? 2개 조의 6개 경은 여기에 답을 주는데 오온과 6내입처와 6외입처입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경이 족쇄에 묶이는 것 경, 집착되는 것 경, 동일한 경이 3가지씩 짜그리로 나와 있죠. 그래서 총 6개의 경이야. 그런데 각각 세 쌍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집착되는 것 또는 족쇄에 묶이는 것. 여기서 집착된다는 것은 누군가 집착하면 그 집착하는 자의 대상이 되어서 집착되는 거죠. 족쇄에 묶이는 것. 족쇄라고 불리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족쇄가 붙잡아 매는 대상이 뭐냐 이거죠. 그 대상이 오온이라고 정의가 된 거야. 그리고 6내입처도 그거래. 6외입처도 그거래.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렇다면 집착이라는 또는 족쇄라는 붙잡는 일을 하는 그 자는 누구냐? 라고 할 때 경전세계가 모두 욕탐을 말하고 있다고요. 요거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오온이 오치온이 되기 위해서는 하여간 집착이라고 하는 요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저 집착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표현하자면 오치온을 몸통으로 하는 내가 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중생으로의 자격을 상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죠. 공부를 하죠. 왜?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을 확보해서 중생의 자격을 확보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괴로움이 생기잖아. 중생이라는 자격을 상실하자. 집착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포기하자.
그래서 중생 아닌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괴로움이 소멸하잖아. 행복이 생기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생으로의 자격을 부여하는 요 집착이라는 자를 싫어! 나는 부여받지 않을 거야. 라고 그거 거부해내는 일이 삶을 형성하는 거고 공부고 수행이고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하여간 이제 경전은 바로 그 자가 집착이라고 하는 그게 누구냐라고 할 때 욕탐이다 라고 답을 준 거예요. 요 개념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아, 욕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욕탐이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집착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오치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삶이 누적된 결과물로서의 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오치원인 나는 이제 어떻게 삶을 진행해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만나는 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치원인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일이 전개되는데 세상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만나죠? 내가 야, 내가 주인공이요. 세상아, 너는 내 맘대로. 이렇게 못하죠.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나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는 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 생긴 대로 나를 배분해줘야 되죠. 세상 생긴 대로 나를 배분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과 명색을 배분해주자.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나요? 색성향 미적법으로 생겨먹었죠. 이 참 생겨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조금 말이 그러긴 한데 세상이 색성향 미적법으로 생겨있어요. 이건 뭐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든가 들리는 것으로 존재하든가 냄새 맡아지는 것으로 존재하든가 맛보아지는 것으로 존재하든가 닿는 것으로 존재하든가 아니면 물질 아닌 어떤 대상으로 존재하든가 이렇게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오치온인 내가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배분되어야지 뭐. 그래가지고 여기에 안이비 설신의라고 나를 배분하죠. 물론 우리 이제 자세히 말하면 요 안이라는 것은 안식 더하기 안근이죠. 식과 근이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는 주관이 되었다라는 그 상태를 안이비 설신의 육내입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치온인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세상, 색성향 미촉법은 몸 밖에 있는 물질적 세상이죠. 요 물질적 세상까지를 포함해서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배분되었다. 이럴 때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입처와 외입처 간에 요것을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한다라는 것을 위자나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육내입처 혼자서 인식 못하죠. 인식은 공동주관이 있다. 그 공동주관이 누구냐라고 하니 바로 작은 순환고리를 통해서 행위가 전달되어 오는 요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높이를 못 맞추겠네. 하여간 식이 생기고, 그러면 요거 식도 역시 안식 내지 의식이죠.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서 요 세 가지, 내입처, 외입처, 식,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만난다라는 것이 3, 4화합 촉 그래 되죠. 하여간 뭐 수없이 반복하는 거지만 3, 4화합 촉이 근경식 3, 4화합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뭐 아함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불편해요. 그러나 니까야는 아주 엄격하게 근경식 3, 4화합이 아니라 내입처, 외입처, 식의 3, 4화합이다. 그럴 때 내입처 안에는 식과 근이 이미 들어있는 것이다. 내입처에 들어있는 누적된 식이 근, 몸과 함께 주관이 되어서 객관을 인식해서 새로운 식을 새끼친다. 이런 개념. 자, 이렇게 이제 상태가 설명이 되는데, 방금 쉬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보았잖아요. 그랬더니 욕탐이었거든. 근데 그 표를 한번 다시 봅시다. 그 표를 다시 보니까, 자, 세 쌍의 경이 그러니까 있어서 6개의 경인데, 첫 번째 2개의 경은 대상으로 온 집착하는 자 족쇄로서의 욕탐이랬죠. 두 번째 2개의 경은 어때요? 집착하는 자 족쇄가 되는 자로는 욕탐이 동일한데, 이제 그 대상이 뭐예요? 육내입처죠. 세 번째는 뭐예요? 동일한 욕탐에 대해서 외입처가 대상으로 되어 있죠. 이건 뭔가요? 자, 이 욕탐이라는 거, 이 욕탐을 이제 뭐 여기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다가 써봅시다. 욕탐이라는 것이 작은 순환고리를 통해서 행위를 들쳐업고 인식에 전달하는 그 자죠. 그런데 이 욕탐이 우리는 그냥 뭐 욕탐 때문에 색성행미처법이 왜곡되잖아 이렇게만 보통 말을 하고 있는데, 이 6개의 경전이 알려주는 것은 뭐죠? 그게 아니고 욕탐은 인식의 과정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내가 되는, 그렇게 오온이 구성되는 그거, 오온을 붙잡아가지고 오치온으로 중생인 나를 만드는 그것도 욕탐이 하는 일이요. 이걸 초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드는 집착도 욕탐이고, 거기에 더해서 안입이설신의 육내입처를 또한 집착하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욕탐이라고 하는 행위의 전달자가 취로도 작용을 하고, 그런가 하면 그게 안입이설신의 육내입처도 붙잡는다는 거예요. 박보부님, 안이 색을 인식한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거잖아요. 안식이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주목해가지고 내 앞에 있는 색이 무엇다 이렇게 아는 거잖아. 그러면 어찌 생각하면 뭐 그냥 그렇게 아는 거지 뭐. 그런데 그게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이 불완전한 존재는 단지 그렇게 마음이 몸을 접촉으로 대상을 그냥 보기만 하는 요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식이 근과 함께
뇌입체를 주목하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자의라는 말이 나오죠. 요 자리에. 그지? 식이 근과 함께 색을 주목하는 요거를 자의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마음이 뭔가 함께 대상을 보는 거예요. 이 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단만한도 부부님 이래야 안 될까요? 마음이 뭔가 함께 대상을 본다라고 하면 단만한도 부부님이 무엇을 보든 박부부님이 무엇을 보든 다 똑같이 보아야 되잖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의라는 게 사실은 그 개념이지.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중생들은 다 각각 달리 보거든. 왜 달리 보지? 이렇게 달리 보는 걸 뭐라고 부르죠? 사실은 그렇게 다르게 본다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마다 다르게 보는 거잖아. 그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임시다. 아니 자기대로 다르게 내 마음이 몸을 접점으로 대상을 보는데 보는 자마다 달라. 왜 그럴까? 자의라고 하는 그 현상이 원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지 못한다. 비열자기. 그래, 그거를 비열이 자의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열이, 그러니까 자의라고 하는 식이 근을 접점으로 색을 보는 주목하는 요 자의라는 것이 열이라고 하면 이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 보아야 맞는 거지. 근데 문제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보는 자는 그렇게 보질 못한단 말이야. 각각이 달리 보잖아. 그렇게 달리 보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이치에밖에 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비자를 붙여가지고 비열이자고 이러잖아. 그럼 박부분이 왜 여기서 비열이자고 하게 되는 걸까요? 그냥 열이자고 하면 사는 일이 편할 텐데. 뭐 그렇게 뭐 멀리 가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야? 바로 이거잖아. 욕탐. 그래, 욕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온을 붙잡는 집착이 그거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두 번째 경들은 이 욕탐이 내 입처도 붙잡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욕탐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자의한다는 얘기예요? 욕탐이 내 입처를 붙잡지 않으면 만약 우리 모두가 다 붙잡히지 않았다면 어떤 한 가지 대상을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저것은 무상한 것이어서 뭐 이렇게 존재의 실상 그대로 보아낼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앞에 박보부님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보부님을 오롯하게 귀한 존재로 모아가지고 박보부님과 이 삶의 과정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고. 근데 사실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달리 보잖아. 왜? 보는 사람마다 자기 내면에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지 삶의 수준대로 생겨나는데 그때 이제 김법부님 말씀하시는 번뇌가 있고 무명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보는 자마다 다 다른 거야.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욕탐이 안이비설신을 붙잡았어. 바로 그렇게 욕탐이 집착 또는 족쇄가 되어가지고 육내입처를 집착되는 것 또는 족쇄에 묶이는 것, 즉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욕탐에 붙잡혔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비열이 자의를 한다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욕탐 때문에. 이거 타당하죠? 지금 경전 두 개가 그걸 말해준다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경전 두 개는 뭐라고 말해요? 집착이나 족쇄는 똑같이 욕탐이야. 그러니까 욕탐이라는 이게 집착이고 족쇄로서의 역할을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붙잡히는 게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지. 뭐가 붙잡힌다는 거예요? 색성현 미처법 6외입처도
욕외입처도 이 욕탐에 의해서 붙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욕탐에 의해서 붙잡히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사실은 방금 박보부님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보는 자마다 욕탐에 의해서 달리 본다. 비열이 작용한다 그랬잖아. 이거는 보는 자의 측면에서 이미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자라는 그거와는 또 별개로, 물론 뭐지 크게 보면은 다 연결된 개념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는 자의 문제 상황도 있지만 보이는 자에 대한 또 다른 문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욕탐이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를 붙잡기도 하지만 똑같이 욕탐이 색성한 미처법 육외입처를 붙잡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사실은 인식작용에 내입처라는 하나의 주관이 있죠. 거기에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있잖아. 이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내입처를 비열이작용시키는 이런 족쇄로서 작용을 하는데, 또한 동일하게 외입처를 무언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왜곡하는 또 다른 집착으로 이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욕탐 때문에 색칠한 안경을 쓰고 보는데, 색칠된 안경을 통해 가지고 보는데 보이는 대상까지도 뭔가 흔들리는 상태로 보는 거야. 보이는 거야. 이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색깔든 안경을 썼지만 대상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면 보기가 그래도 좀 날 거야. 아니면 대상은 흔들려도 나는 안경을 안 썼어. 이래도 보기가 조금 낫죠. 근데 나도 안경을 썼는데 대상도 흔들려. 이거 아주 최악이잖아. 근데 부처님은 중생들의 삶의 형편을 그 최악인 상태, 나도 안경에다 색깔을 넣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데 보이는 대상까지도 흔들리고, 이게 중생의 삶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에 욕탐이 내입처를 붙잡았다 하는 건 비열이작의 이런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욕탐이 외입처를 붙잡았다라는 이 상황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죠? 이게 이제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육외입처가 욕탐에 의해서 왜곡되었다. 다른 상태로 욕탐이 붙잡는 대로 다른 모습으로 현상화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를 니미따라고 말하고, 이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은 서로 상자로 번역을 했죠. 요 개념, 사실은 남만한도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아직까지 알아간디지 못했잖아요. 그건 표현하면 욕탐을 해소하지 못했거든. 그러면 아직까지 욕탐을 해소하지 못한 아라한 아닌 담만한도 부부님은 해피스님을 보실 때 해피스님이라는 외입처 자체를 보나요? 해피스님의 외입처가 법부님 내면의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해피스님의 왜곡 상황인 니미따를 보나요? 이 질문이 되게 사실은 뭐 간단한 얘기죠. 우리가 중생이라는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 욕탐이 작용하는 그런 삶일 때는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대상을 대상 그대로 보지 못하고 대상이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니미따의 상태로 본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식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오치온이 되었다. 욕탐 때문이다 하는 거는 이건 배분되기 이전의 상황이고,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배분된 상황을 놓고는 뭐라 그래요?
인식 주관인 욕 네이처도 욕탐 때문에 문제 상황이 되어가지고 비열이 자기를 하고, 인식 객관인 욕 웨이처까지도 욕탐 때문에 왜곡해서 니미따를 만들어서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이 제한된 삶에서는 우리는 외입처를 외입처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뭐 존재의 실상 그대로 보게 되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와 같겠죠. 우리는 대상을 니미타로 만들어서 본다라는 거죠. 요 개념. 그래서 니미타가 교리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하여간 요새는 이제 뭐 수행 용어로 니미타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근데 뭐 분명히 경에서는 니미타를 그렇게 뭐 수행의 용어로 뭐 사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경전은 삼매를 가는 과정을 니미타를 띄워가지고 니미타를 붙잡고 삼매에 들어간다라고 제시하지 않아요. 경전에서 알려주는 삼매 가는 길은 이 네이처 웨이처 간에 주목하는 일을 잘해가지고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개발된 느낌이라는,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수행 과정에서 마음의 집중도가 높아질 때 내면에서 생겨나는 환희, 희열, 행복 이렇게 부르는 요거 니라미사 웨다나, 개발된 느낌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부처님은 삼매 가는 길로는 오직 개발된 느낌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니미타를 띄워가지고 니미타 붙잡고 삼매에 가는 이런 방법은 경에서는 사실은 없죠.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 대신에 니미타라는 말은 삼매 가는 수행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와는 별개로 바로 내가 지금 인식하는 대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색성향 미촉 법이 아니고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이라는 니미타 상태로 대상을 인식한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니미타 상이라는 이 말은 불교 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김보부님을 볼 때 김보부님을 못 봐요. 김보부님의 니미타를 보지. 이러니 김보부님의 니미타를 보면서 제가 김보부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니미타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삶이 설명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니미타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스스님 저기 수행에 있어서 니미타 말고 산야. 네. 수행에서 산야를 바로 본다. 산야를 그런 말이 있지 경전에. 그럼요. 네. 위파사나라는 개념이 바로 그 상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이거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우리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그럼 조금 기다려 주시고. 하여간 그래서 자,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인식작용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인식이라는 것이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행위와 함께, 바로 욕탐이라는 순환고리를 통해서 오는 욕탐이 오치온도 만들고 네이처도 붙잡고 웨이처도 붙잡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인식은 행위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행위가 인식을 하는 주관의 하나다. 요 개념을 지금 말한 거죠. 그리고 하여간 참 그래 우리가 경전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경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경전 6개가 바로 요 오치온이 되는 거, 비열이작의 하는 거, 니미따가 만들어지는 거, 그거 다 욕탐이 하는 일이다 라고 부처님의 설명이 나오잖아, 경에. 그럼 요거 한 가지 우리 분명히 보았죠? 그거 하나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욕탐에 의해서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 보았고요. 정리가 잘 안 되네. 하여간 욕탐이라는 것이 이 인식의 출발 과정에서 3번 작용한다. 요거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조금 차별적으로 요 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려고 해요. 자, 상은 이제 우리가 무언지 알게 된 거예요. 외입처가 욕탐 때문에 왜곡되어서 실질적으로 중생인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은 니미따를 인식하는 것이다. 요 개념 본 거예요. 그런데 요 니미따를 설명하는 좀 더 구체적인 경전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2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19쪽 보시면 먼저 요 그림 하나 있거든요. 요 그림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놨죠. 욕탐 하나가 3개의 화살표로 작용하고 있죠. 요거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뭐 보시고, 그랬을 때 유괴 입처가 이렇게 6가지 상, 니미따가 되었어요. 자, 중간에 보면 맞지만이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은 라고 코아우소 니미따 까라노 도소 니미따 까라노 모호 니미따 까라노 도반이요. 탐도 상 니미따를 만들고 진도 니미따를 만들고 치도 니미따를 만듭니다 라고 합니다. 욕탐에 의해 영향받은 상태인 상 니미따가 탐과 진과 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 얘기는 뭘까요? 욕탐이라는 것이 분명히 외입처를 붙잡는다. 그래서 외입처가 이렇게 그 욕탐에 의해서 집착되는 법이다. 이렇게 됐죠. 근데 사실은 앞의 경전들에서는 우리가 조금 먼저 나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의 경에서는 색성현 미처법이 붙잡히는 것이다, 족쇄에 묶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니미따라고 이름을 말하진 않았거든. 그죠? 이름을 말하진 않았는데 지금 맞지만이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어때요? 니미따라는 게 있다 이거요. 근데 그 니미따가 탐과 진과 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탐도 니미따를 만들고 진도 니미따를 만들고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어찌 보면 아니 탐진치가 만든다는 그 니미따가 요건 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경전에 나타나는 니미따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돼. 경전에 많은 곳에서 니미따가 나오는데 니미따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한 가지 형태는 바로 색상 내지 법상, 여기서 색상, 성상, 형상, 미상, 촉상, 법상 이렇게 색성향 미처 법에 대한 니미따라고 일단 나타나니까 니미따의 자리는 요거구나. 탐진치가 만드는 니미따라고 하는 그것이 색상 내지 법상 여기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니미따가 또 다른 경우로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니미따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뭐가 되냐 하면 특히 수행을 설명할 때의 니미따가 나와요. 그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니미따는 자, 이 니미따가
어쨌든 탐진치에 의해 가지고 대상을 왜곡하는 요 과정이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왜곡하느냐, 또는 이 왜곡된 대상을 왜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뭐 사마디 니미타 이런 말도 나와요. 사마디 니미타는 뭐야? 사마디, 삼매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의 대상을 붙잡을 때, 자, 박거분이 우리가 호흡 수행하면 이제 공기가 들락이면서 피부에 남기는 그 촉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행자가, 호흡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촉을 붙잡을 수 있나요? 촉이 대상이 되나요? 리미트가 대상이. 그렇지.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왜곡의 상황, 탐진치에 영향받은 상태를 다 해소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마디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삼매 수행에서 대상하는 것이 뭐냐. 그거. 그래서 호흡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호흡이 남기는 그 촉 자체가 아니라 그 촉에 대한 니미따가 삼매로 가는 수행의 대상이라고. 요건 다르죠. 그렇다고 뭐 이게 여기에 니미따를 띄우고 이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요거는 그 신과 촉에서 촉의 왜곡 상태를 부르는 니미따지, 거기에 뭐 니미따를 띄우는 이 개념하고 연결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사마디 니미따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수행을 향상해 가는 과정으로 여러 등급의 니미따가 나타나요. 우페카 니미따 이러면 평정의 니미따지. 평정의 니미따라는 건 뭐예요? 이 수에서 불고불락에 해당하는 것으로의,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행의 경지를 통해 가지고 평정이라는 느낌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순환돼서 돌아오면 만들어지는 니미따의 질적 수준이 평정 상태로 왜곡이 줄어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페카 니미따 이렇게도 말하고, 사마타 니미따 이렇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여간 그 색상 내지 법상이라는 요 니미따를 제외한 거는 다 어떤 수행의 레벨만큼 니미따의 왜곡을 줄여가고 있느냐, 요 측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 과정 일단 보류하고, 니미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면 색상 내지 법상 요 자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요 자리에 만들어지는 색상 내지 법상이라는 니미따를 누가 만드는 것이냐 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욕탐이 붙잡아서 니미따가 되는 거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그것을 마치마니카야 43번에서는 탐진치가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탐진치가 만든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상이라는 것은 병이 들어있는 게 중생의 상태이죠. 요거 치유하는 게 수행이고, 대표적으로 이건 상의 병들을 치유하자라는 거 비파사나 수행이잖아요. 그럴 때에 무명과 상이 병든 것을 번뇌라고 한다. 번뇌를 합하면 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탐과 진과 치가 2차 인식의 결과로, 그죠? 2차 인식의 결과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 상한 거요 라는 왜곡된 알미 무명이죠. 지속되는 줄 알고 그 즐거운 느낌은 붙잡아야 되는 거요 라고 잘못하는 게 탐이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싫어 라고 밀쳐내는 그런 왜곡된 알미 진이잖아요. 그래서 탐진치가 이렇게 있다고. 그런데 요 탐진치가, 박보분은 탐진치가 그냥 요 자리에 있고 끝나는 건가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 탐이라고 하는 게 자격이 뭐냐 하면 자격. 탐의 자격이 심이라는 게 뭐예요? 식이라는 이 마음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거죠. 아까 시작하면서 지난 수업 정리할 때도 그 얘기했죠. 탐이라는 것은 심의 내면의 것이다. 마음의 몸통에, 그러니까 마음의 몸통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탐이 있다라는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탐의 상태로 즐거운 느낌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왜곡된 알부로 마음이 생겨난 거야. 그리고는 이 마음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는 행위잖아. 마음이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있음의 과정을 통해서 난디를 만들어서 바깥쪽에다가 붙인 거지. 난디. 가래가 되어가지고는 가래 상태로 행위를 하고는 돌아오는 게 욕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욕탐에 탐이라고 붙어있는 욕이 뭐냐 하면 바로 심을 구성하는 요탐. 2차 인식에서 생겨난 요탐이 마음의 몸통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음의 행위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뭐 내가 행위하는데 나를 구성하는 탐이 있으니까 그대로 같이 오는 거지 뭐. 딱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욕탐이 외입청에 영향을 미쳤다, 붙잡았다라는 요거는 그대로 욕탐에 실려온 탐이, 그죠? 욕탐에 실려온 탐이 외입처를 왜곡했다. 그 상황을 뭐라고 해요? 탐이 니미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삶이 꼭 즐거움만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괴로운 느낌이 발생된 상태에서는 여기가 진이 되잖아. 그러면 이 집단은 여기가 탐 대신 진으로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진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쭉 돌아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실은 여기가 찬다, 도속 이렇게 돼야 되겠지. 진으로. 근데 만약 대표적으로 욕탐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러면 탐에 의해서 붙잡히기도 하지만 진을 싣고 갔을 땐 진에 의해서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진이 니미따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탐과 진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탐과 진은 시라고 하는 좀 더 근본되는 문제 위에 탐과 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과 진의 더 밑에는 치라는 것이 있으니까 탐을 싣고 왔다라는 것은 이 안에 치의 영향이 들어있는 거고 진이 싣고 왔다라는 것도 치의 영향이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치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높은 수행을 통해서 탐은 제거했다. 진은 제거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치는 제거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높은 수행의 경우는 어때요? 탐은 더 이상 제거됐으니까 니미따를 만들지 못하죠. 없으니까. 진도 니미따를 만들지 못하죠. 그러나 아직까지 치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진 이런 상황까지를 못 갔을 때는 어때요? 탐과 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 사바타지. 그런데 아직까지 치를 부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지만 아직도 나는 김보부님을 김보부님 자체로 보질 못하고 그 치가 만드는 만큼의 작지만 왜곡 상황으로 김보부님을 보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욕탐에 의해서 붙잡힌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43번에서는 욕탐이 붙잡는다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내면에서 탐이 만들어지면 이 탐이 실려와가지고 니미따를 만드는 것이다. 치가 2차 인식에서 진이 생겨났으면 진이 실려와가지고
니미타를 만드는 것이다. 또는 탐과 진은 다 제거됐다 해도 아직까지 요 상의 병들음을 치유하는 이 윗바사나가 완성되지 않으면, 윗바사나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 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탐진은 제거되었다 해도 이 치가 실려와서 아직도 니미타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말하는 탐도 니미타를 만들고 진도 니미타를 만들고 치도 니미타를 만든다라는 요 이야기, 욕탐이라는 곳의 좀 더 근원적인 부분. 사실은 이 부분을 말하면 아까 김보부님 제가 수행 뭐죠? 이랬을 때 나는 욕탐을 제어하는 거다 이랬는데 보부님 번뇌를 제어하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야. 이 욕탐의 문제라고 하는 게 그 근본에 들어가면 탐진치, 탐진, 무명과 번뇌. 요게 실려온 게 욕탐의 상태잖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말하면 욕탐을 제어하는 게 수행이고, 표면적으로 말하면 욕탐이 니미타를 만드는 거고, 좀 더 심층적으로 말하면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이 수행이고, 심층적으로 말하면 탐진치가 니미타를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지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욕탐에 대한 이야기, 또 탐진치가 니미타를 만든다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마친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한번 좀 해봅시다. 사실은 오늘 수업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비중 있는 이야기예요. 특히 수행과 관련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이건 세 번째 주제로 말하려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약간 인식과 행위라는 것이 이 내면의 딱각까지를 상세히 해서 약간 대략 순환고리로 그려졌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결국은 욕탐의 문제로 오치원이 되고 비열이 자거하고 니미타가 되고 이랬거든. 근데 이 욕탐이라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탐진치의 문제거든요. 탐진치가 내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구나. 사실은 불교가 정의하는 괴로움의 근본 문제는 그거죠. 탐진치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얘기하죠. 마음을 말하면서도 생겨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부처님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불교가 진리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탐진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다 라고 말한다면, 탐진치를 제거하는 수행을 위해서도 일단 필요한 주제가 있어. 뭘까요? 탐진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 부분을 보아야 되거든요. 탐진치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 가장 근본적인 일일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탐진치가 이렇게 보죠. 탐진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봤잖아요. 그럼 탐진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상이 병들어 있는 상태로 참여를 하니까 그것에서 무명이 생겨나고 그래서 치가 되었다. 그랬더니 그 위에 탐과 진이, 탐이나 진이 생겨난다.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탐진치의 자리매김을 해주는 일이 우선 필요하죠. 사실은 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치? 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탐진치가 뭔지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뭐 탐진치를 대응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선 탐진치와 관련해서 탐진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한 가지 측면은 그렇구나. 탐진치의 모든 것이 상이 병들었다 번뇌다라고 불리는 요것 때문이구나 라는 이 한 가지를 보는 일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박 부부님, 상이 병들어 있다 번뇌라고 불린다라는 요거는 어떻게 생겨난 거지? 이 상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상, 뭐 무명, 또 사유 우리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좀 재밌게 하느라고. 아니 상이라는 거 그림이 그려주잖아. 그림이 보여주잖아. 사유 잠재. 상이 잠재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상온으로 쌓여 있는 거잖아. 그죠? 이 상온이라는 쌓여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쌓여 있을까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잠재 순환고리 이런 말은 경전에 없죠. 경전이 해주는 말은 한 가지는 있죠. 상이 잠재하는 것이다. 어떻게 상이 잠재하느냐? 행위에서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있는 이런 완전하지 못한 행위 이렇게 표현할까요? 뭐 조금 달리 말하면 오염된 행위에 의해서 행위의 결과로 상이 잠재한다고 경이 말을 해주잖아. 우리는 그거를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 잠재 순환고리가 있구나 이렇게 그려낸 거고. 탐진치가 생겨난다라는 것에 기본적인 한 가지 방법은 이거요. 상이 행위의 오염 때문에 그 행위 내면에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있는. 물론 뭐 탐 얘기하지만 그거는 탐이 생겨나는 과정이고 행위라는 것은 생겨난 탐이 어떤 액션을 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 액션의 시작은 요거란 말이야.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있음. 그래서 난디를 만드는. 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어느 만큼의 오염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염에 상응하는 상이 잠재한다라고 경이 말해주는 거죠. 요거. 근데 이게 이제 상이, 그러니까 오온의 상이 인식이라고. 그래서 식하고 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래된 불교 전통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눈에 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과 식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내고 오직 경에 의해서 공부하는 이 성과로 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향이다 라고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이 말하는 행위의 오염에 따라서 상이 잠재한다 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 잠재한 것이 쌓여 있는 게 상온이지 뭐. 그래서 그 상온이 참여해가지고 무명을 만들고 탐과 진이 만들어지니까 탐진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는데 한 가지 답은 행위가 오염되면 상이 잠재하는 그 잠재된 상의 누적, 이 병든 상의 문제, 번뇌의 문제, 이것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났죠. 요거는 그야말로 온전하게 우리 법회에서 해석해낸 일이죠. 그게 이제 탐진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에 대한 한 가지 답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다마란도 부부님, 여기 요 그림상에서 상이 공동주관으로 2차 인식에 참여하잖아요. 이때
이 상은 상온, 잠재되어 있는 누적된 것이 누적된 덩어리 상태로 딱 참여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쌓여져 있는 상온, 무더기 중에 지금은 요 놈이 선택되어서 2차 인식, 지금 순간에 2차 인식에 참여하는 걸까요? 전체가 무더기로 참여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더기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선택되어 가지고 참여하는 걸까요? 작은 알갱이.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똑같이 뭐 여기 시곤이라고 하는 이 마음도 그 누적된 시계 알갱이들의 무더기가 동시에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뭐 이제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탐진치가 생겨나는 거를 말할 때 우선 첫째로는 바로 이렇게 상의 잠재를 통해서 상이 누적되어 있고 이게 병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탐진치가 생긴다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이제 또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거는 누적 개념 말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이런 누적된 상 중에 어떤 알갱이가 선택되어 가지고 2차 인식에 지금 이 순간에 2차 인식에 개입해 가지고 무명과 탐진, 지금 상태의 것을 만들까? 요 부분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답을 또 경전이 주죠. 박법우님은 이 답을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법우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는 이제 벽돌집 이겁니까? 아 그것도 필요하고 그 말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그 제가 좀 잘못 대답한 것도 있고 그랬었지. 여기에 대한 답을 줘요. 그래. 탐진치 지금 이 순간 어떤 상이 참여해서 어떤 무명과 탐진을 만드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보부님이 잘 지적해 주셨네. 오늘 또 하나 드린 자료가 있죠. 벽돌집 경이라는 경입니다. 14번 상류따, 그러니까 요소 상류따에 속한 13번째 경인데요. 보겠습니다. 한때 세조는 냐티가에서 벽돌집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라고.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나고 견해가 일어나고 윗닦아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까짜나 존자가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정등각 아닌 자들에 대해 정등각이다라는 견해는 대덕이시여 무엇을 조건으로 나타납니까?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소라는 것이 있다. 근데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나고 견해가 일어나고 윗닦아가 일어난다. 자, 여기서 요소가 뭔지는 일단 좀 차치하고 첫 번째로 요소라는 것에 의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 이 상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뭔가요? 이게 바로 의미하는 바가 이런 잠재되어 쌓여있는 상온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어떤 상이 경의 표현으로는 어떤 상이 일어나서 2차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일까? 요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부처님은 견해가 일어나고 윗닦아가 일어난다 또는 뭐 생긴다 이래 되는데 견해와 윗닦아라는 건 뭐죠? 이 가래가 행위하는 이 첫 자리에 뭐예요? 이 첫 자리에 있는 것이 견해하고 윗닦아죠. 그러니까 닦아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 가래의 형성 과정에 그 닦아 과정의 첫 번째 진행, 그러니까 인풋이라고 해야 되겠지. 인풋으로의 상, 어떤 상이 지금 이 가래의 형성 작용에 참여할까? 라는 그 상의 참여 부분을 개를 조건으로 상이 무더기 중에 어떤 상이 선택돼 일어나가지고 참여한다. 그리고 나면 그것의 결과로 이
닦아 가래의 형성 과정이 진행되면 그것에서 결과로 견해하고 윗닦아라는 두 가지가 나온다,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요거 뭐 오늘은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 저기 우리가 그 닦아의 인풋 아웃풋이라는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아직 요소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소를 조건으로 우리 딴 거는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필요한 주제는 탐진치의 문제니까 어떤 상이 선택되어서 참여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일단은 찾았죠. 박보분님 그죠? 우리 그렇게 봐도 되죠? 바로 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진 거야. 개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이 무더기 가운데 어떤 것이 지금 선택되어서 2차 인식에 참여한다. 요 답을 찾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어봅시다. 깠잖아요. 무명의 요소라는 위대한 요소가 있다. 깠잖아요. 저열한 요소를 조건으로 저열한 상이, 저열한 견해가, 저열한 윗닦아가, 저열한 의도가, 저열한 기대가, 저열한 지향이, 저열한 인간이, 저열한 말이 일어난다. 저열함을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저열함을 원인으로 그의 태어남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깠잖아요. 중간의 요소를 조건으로 중간의 상이, 중간의 견해가, 중간의 윗닦아가, 중간의 의도가, 중간의 기대가, 중간의 지향이, 중간의 인간이, 중간의 말이 일어난다. 중간의 것을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중간의 것을 원인으로 그의 태어남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깠잖아요. 수승한 요새는 제가 이걸 이제 뛰어난 이렇게 번역을 바꿨는데 수승한 요소를 조건으로 수승한 상이, 수승한 견해가, 수승한 윗닦아가, 수승한 의도가, 수승한 기대가, 수승한 지향이, 수승한 인간이, 수승한 말이 일어난다. 수승함을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수승함을 원인으로 그의 태어남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여기서 이제 일단 우리는 오늘 용도로는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라고만 보죠. 견해 윗닦아 이후는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수업이 진행되면 이제 이 행위 부분에서 사실은 이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 부분에서의 어떤 전개 상황을 순서를 알려주고 있거든. 근데 약간 여기서는 우리 한 가지만 보죠. 자, 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저열한 중간에 수승한 요소 이렇게 말했는데 노고부님 여기서 저열하다 중간이다 스승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저열하고 중간이고 스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여기선 무엇이 있다라고 부처님 말해요.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라는 게 하나 있는 거요. 근데 그 무명의 요소가 그 상태가 저열한 것이냐? 중간의 것이냐? 수승한 것이냐? 무명의 요소가. 그럼 무명의 요소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 형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저열하냐 중간이냐 스승이냐. 그 출발 자리에 무명의 요소가 저열하면 첫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열한 상이 일어난다. 저열한 상이 선택되어서 2차 인식에 참여한다. 이거죠. 무명의 요소가 중간 수준이면 중간 수준의 상이 참여한다. 이 얘기죠. 무명이라고 같은 무명이 아니다. 그죠? 그런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경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를 본 건 뭐냐 하면 무명의 요소라는 게 있구나. 무명의 요소가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래 김보부님 방금 말씀하셨네. 무명의 요소가 누구 거죠? 깨달은 자한테 무명의 요소가 있나요? 없죠. 어쨌든 중생이야. 무명의 요소라는 것은 그의 삶의 가운데에
무명이라고 하는 아직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 중생의 삶을 말한다고. 그 중생의 삶이 저열하다라고 말하면 욕계 중생 이래 될 거고, 중간이라고 말하면 색계 중생, 수승하다라고 말하면 무색계 중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 뛰어넘어야 무명의 요소를 극복한 명의 요소가 설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자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탐진치가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인데 탐진치가 어떻게 생겨날까? 한 가지 측면에서는 행위의 오염에 의한 상해 잠재 그것 때문에 라고 설명이 됐고, 그 위에서 그렇다면 이 무더기 중에 어떤 알맹이가 선택되어 가지고 참여할까? 지금 이 순간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무명의 요소라고 경전이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이 무명의 요소라는 말 우리 좀 낯익지 않나? 무명의 요소. 다만은 봅니다. 무명의 요소라는 거 우리 어디서 본 거지? 무명의 요소 기억하시는 분? 관찰력. 관찰경. 관찰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만호가 있고, 그래. 법이 있고, 무명 요소가 있다. 그렇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다섯 가지는 아스미 해가지고 나는 있다라는 중생의 삶이 지속되는 한,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는 한 의가 있고 법이 있고 거기에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욕탐 이 자리를 무명의 요소라고 말하잖아. 이게 포인트지. 그죠? 무명의 요소라는 것을 관찰경에서는 무명이 욕탐이 있어야 하는 이 자리를 무명의 요소가 있다고 말을 해준다고. 그럼 무명의 요소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무명의 요소, 우리가 좀 전에 욕탐 말할 때도 이 2차 인식의 결과인 탐이 쥐따의 일부로서 쫓아가가지고 참여한 거잖아. 진도, 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명의 요소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무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요소. 무명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무명 때문에 탐이 생겨나서 찌따의 몸통을 구성해서 오면 욕탐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무명의 영향으로 진이 생겨나서 찌따의 몸통이 돼서 가면 대표적으로 욕탐을 쓰지만 사실은 성내는 상태로, 그죠? 성내는 상태로 오치온을 만들고 성내는 상태로 네이처를 비어리작을 시키고 성내는 상태로 웨이처를 리미터를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의미 때문에 욕탐이라는 이거를 무명의 요소라고 부른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죠. 자, 탐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이건 뭐 근본적으로 메커니즘을 그리는 데는 하여간 상이 잠재한다, 행위가 오염되면 이렇게 해서 탐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탐진치가 생겨나는 것의 두 번째 의미, 지금 이 순간의 탐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은 거야. 뭐냐 하면 탐이 생겨나려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알갱이가 선택되어 가지고, 그죠? 선택된 상이 참여해서 지금 이 순간에 무명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 탐이 생기잖아. 지금 이 순간에 탐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답을, 그 답은 어디서 와요? 결국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알갱이의 상이 선택되어 참여하느냐, 여기에서 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벽돌직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준 거라고. 어떤 알갱이가 선택되느냐? 무명의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했잖아. 즉 무명의 요소라고 표현되는 다른 좀 더 구체적 표현으로는 욕탐이
그죠? 욕탐이 어느 수준의 탐을 또는 어느 수준의 진을 어느 수준의 무명을 싣고 인식에 지금 삶의 행위자로의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할까? 이것이 상이 선택되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 개념이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여간 그 무명의 요소 욕탐, 요것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의 알갱이가 선택되어 가지고 무명과 탐진의 지금 이 순간의 값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김법부님, 우리가 지금 수행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죠. 수행이 뭐라고요? 욕탐을 제거하는 거죠. 욕탐을 제어하는 거잖아. 근데 욕탐을 제어하는 거 김법부님 말씀에 의하면 번뇌를 제어하는, 탐진치를 제어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다른 말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욕탐을 제어한다는 것은 욕탐이 무명의 요소니까 그대로 욕탐을 생겨나게 하는 무명과 탐진을 제어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이해고, 거기에 또 다르게 이해를 말할 수 있는 게 욕탐을 제어한다라는 건 뭐죠? 이제 지금 벽돌직경에 의하면 욕탐이 제어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을 선택할 것이냐에서 욕탐이 제어되지 못했을 때 아주 그 저열한 상이, 방금도 그렇게 나왔죠? 저열한 요소에선 저열한 상이 일어나잖아. 근데 욕탐이 제어되었다라는 것은 저열한 요소가 아니라 중간의 요소나 수승한 요소로 올라간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쌓여 있는 것 중에 수승한 상의 알갱이가 선택되어 가지고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무명은 무명이지만 아주 옅은 무명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러니 아주 옅은 탐이 생겨나고 아주 옅은 진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수행이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수행이다. 아까 그 대화다경 말했죠. 맞지마니까야 두 번째 경. 거기에서도 이거 우리 낮 시간에 한 얘기인가? 서쪽 지방으로 전도하러 떠나는 후배 비구한테 사리프타 존자가 무슨 말을 해요? 그쪽 가면 사람들이 당신 스승의 가르침은 무엇요? 라고 질문할 거다. 그러면 욕탐을 제어하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답하라. 뭐 이런 나왔었잖아요. 욕탐을 제어한다라는 이게 한쪽 측면으로는 이 욕탐이 무명 탐진을 싣고 온 무명의 요소인가? 욕탐이 제어된다는 것은 그게 제어되는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이 욕탐의 수준에 의해서 상이 선택되기 때문에 욕탐을 제어한다는 것은 선택되는 상을 제어된 상, 수준 높은 상을 선택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서 수준 높은, 무명이긴 하지만 아주 수준 높은 무명, 탐과 진이 각각이 아주 약해진 수준 높은 탐진 무명이 생겨난다 이거죠. 이게 그렇게 생겨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 수행이라는 것을 그래서 욕탐을 제어하는 것으로의 수행, 이 한마디가 바로 이런 그 욕탐이라는 무명의 요소에 의해서 상이 일어난다. 2차 인식에 참여한다. 요 개념에 의해서 욕탐을 제어하는 것으로의 수행, 이 말이 타당성을 갖는다고요. 이런 개념이 설명되죠. 자, 수업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 빨리 한마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제가 우리 이 교재에는 담지 못한 거고요. 제가 사실 이 12연기 교재를 완성해야 하는 과정 중에 지금 4개월째 요 탐진치의 용례라는 책을 이 책의 12연기 책의 일부분으로 이 탐진치의 용례를 지금 이제 거의 끝났어요. 4개월 꼬박 걸려가지고 이게 이건 경전을 다 실은 게 아닌데
뭐 필요 부분만 실었는데도 한 400페이지 넘어가는 아주 큰 작업을 이번에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요 탐진치와 관련한 용례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소개하면 요거 하여간 조만간 완성되니까 그때는 저기 뭐 이런 식으로 제본해가지고 여러분 드릴 거예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69번 경이 있어요. 외도경인데 박보부님 알겠죠? 라고 무슨 얘기했는지. 도반들이요. 탐은 결점이 작지만 빗바람이 느린 것입니다. 지는 결점은 크지만 빗바람이 빠른 것입니다. 치는 결점도 크고 빗바람도 느린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거 이제 정리된 내용으로 보면 탐이 생기고 확장 충만하는 원인 조건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탐이 생겨나고 확장되는 그리고 충만한다 하면 뭐 내 마음을 탐이 충만시키는 거겠지. 탐으로 가득 찬 마음 이런 개념이겠죠. 이 탐을 생겨나게 하고 확장 충만하는 조건이 있다 이거야. 원인이고 조건이 있다. 우리가 지금 보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탐진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바로 외도경이 주고 있어요. 근데 외도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정상을 비열히 자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정상을 비열히 자의한다. 요거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사실 오늘 앞에서 복잡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따지면 요거 하려고 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정이라는 것은 뭐죠? 상을 말할 때 치유된 상은 무상고 무와 부정이죠. 무상고 무와 부정인데 병든 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락아에다가 정상이 되면서 정상이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되는 거 공부했죠. 바로 요 정상. 근데 여기서 정상은 정에다가 산야잖아. 수가 산야거든. 그런데 요 탐을 이게 만약에 경이 수바산야 즉 정상이 탐을 일어나게 한다라고 해도 말은 돼요. 정상이 참여하면 탐이 일어나는 거지 뭐.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답을 알고자 하는 무명의 요소를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탐진치를 제어할까? 지금 일어나는 탐진치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탐진치가 생겨나는 과정을 알아야 제어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수바산야 때문에 탐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면 못 찾는다고. 그런데 경은 정상이라고 하는데 요때 상은 수바 니미따라고. 수바 니미따를 비열히 자의하면 그때 탐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수바 니미따가 뭐죠?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니미따라는 것은 크게 두 묶음인데 한 묶음은 색성형 미처법에 대한 상이다. 요게 상의 자리다. 그런데 또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상들은 이 상들의 질적 상태를 말해준다. 사마디 니미따라고 하면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대장이 되는 거고, 우페카 니미따라고 하면 평정이라는 높은 수행의 상태가 성취되었을 때의 그러나 아직은 왜곡되어 있는 니미따고 이렇게 봤잖아요. 이럴 때에 그 수행을 통해서 끌어올리려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중생들의 지금 삶을 설명하는 게 있겠죠. 여기서 정상이라는 건 뭐예요? 수바 니미따. 니미따는 니미따인데
그 니미따의 질적 수준이 수행을 통해서 무상공부와 부정 이렇게 부정의 상태로 끌려가지 못하고 상락 위에서 정으로, 그래서 욕상일까 색상일까 무색상일까 하는 요 번뇌에 속하는 수바산자의 참여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상태가 수바 니미따잖아. 그죠? 어떤 산자가 참여했을까에 의해서 왜곡된 것이 니미따. 이런 관계를, 요 니미따하고 산자의 관계를 우리가 아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경전은 바로 요 니미따가 수바. 이 대상은 좋은 것이야 라고, 깨끗하다, 좋은 것이다 라고 왜곡해서 보는 요 외입처의 왜곡 상태를 말하는 수바니미따 때문에 수바니미따를 조건으로 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는 어떻게 설명돼요? 여기가 수바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욕탐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 무명의 요소가 수바, 상나가정의 정의 상태고, 그죠? 여기서 하면 정이라는 거는 상나가정의 정이란 말이야. 상나가정의 정의 상태를 싣고 와서 왜곡한 거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뭐냐 하니 무명의 요소거든. 이 무명의 요소에 따라서 상 중에 어떤 게 선택되잖아. 그런데 무명의 요소가 상나가정의 정의 상태로 왔기 때문에 외입처의 왜곡 상태는 정이라고 하는 상태로 왜곡된 수바니미따가 된 거야. 정상. 하여간 한자가 또 상을 서로 상자하고 생각하기가 다르지만 우리 발음이 똑같아서 어려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수바니미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명의 요소의 상태가 수바라고 하는 상나가정의 정의 상태를 싣고 있는 무명의 요소라는 거잖아. 그러면 바로 무명의 요소 때문에 상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무명의 요소가 수바를 싣고 있으니까 수바, 정. 그러니까 뭐 무상고, 무아, 부정, 상나가, 정 뭐 다양하게 쌓여 있는 무더기 중에 바로 그 정이라고 하는 산야가 선택된 거지. 그러니까 상이 정으로 선택됐으니까 그 위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거 아까 이전에 설명했죠. 정상은 욕상, 색상, 무색상. 요거 락에 대한 거고, 고에 대한 것은 저항의 상 이렇게 나왔었죠. 저항의 상이 선택되면 진 요래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상, 수바산야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탐이 생겨나는 과정이 된 거죠. 요런 의미 때문에 이제 이 경이 외도경에서 말하기를 수바니미따를 조건으로, 달리 말하면 수바니미따가 생겨나기 위한 조건인 무명의 요소의 수바 상태, 요것에 의해서 탐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탐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았다고 치면 탐을 생겨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표현으로는 수바니미따가 안 생기게 하면 되고, 수바니미따를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무명의 요소인 욕탐을 여기에서 수바를 제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순환 과정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죠. 어쨌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수바니미따를 조건으로 탐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수바니미따가 생기는 거는요. 여기 수바니미따는 어쨌든 색성행 미처법이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가 정에 의한 왜곡이다 이거잖아.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봤지만 욕탐이라는 무명의 요소가 외입처만 왜곡하나요? 내입처도 왜곡하잖아. 내입처를 왜곡하는 게 뭐예요? 비열이작이잖아.
욕탐의 무명의 요소로서 수바의 상태를 담고 온 것이 내입저도 수바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열이작을 시키잖아. 외입저를 수바라는 측면에서 니미따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야. 지금 이 순간 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의 무명의 요소이지만 요거를 표면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단은 내입저는 비열이작을 하는 거야. 정에 의해서. 그리고 외입저는 그 정에 의해서 왜곡된 정상, 수반이미따가 되어 있는 거야. 내입처가 비열이작의하고 외입처는 수반이미따로 왜곡된 요 두 가지 상황이 거기에 대응하는 상을 선택해 일으켜가지고 탐을 일으킨다. 탐을 생기게 한다. 요렇게 설명하는 게 외도경이 말하는 탐이 생기고 확장 충만하는 원인 조건이 정상을 비열이작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요거 나중에 제가 인쇄해 드릴게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제 진이 생기고 확장 충만하는 원인 조건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지향의상 비례. 그렇죠. 여기는 그대로 빠띠가 니미따지. 그래서 저항의 상. 빠띠가 니미따 저항의 상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무명의 요소가 저항의 상태를 싣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상이 선택되기를 저항의 상이 선택되어서 진을 만든다. 이 얘기가 되죠. 그런가 하면 치가 생기고 확장 충만하는 원인 조건으로는 비열이작의만 나와 있어요. 요건 뭐냐 하면 니미따가 탐진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는 일단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작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무명의 영향을 아직 받고 있는 상태. 그거를 이제 비열이 작의에 의해서 번뇌와 무명이 함께한 치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탐이 생기지 않고 버려지는 원인 조건은 부정상을 열이작의하는 거다. 뭐 이건 뭐 그대로 대응하는 거죠. 진이 생기지 않고 버려지는 원인 조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항과 반대되는 개념을 자애로 둔다고. 그래서 자심해탈을 열이작의한다. 이렇게 나오고 치가 생기지 않고 버려지는 원인 조건 이럴 때는 그냥 열이작의 하나로 설명이 돼요. 자, 요게 오늘 본래 제가 이제 요 자리에서 6가지 주제를 좀 말하고 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니미따와 연결되는 3가지를 오늘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요 인식의 영역에 대한 좀 더 확고한 특히 여러분 니미따라는 개념 잘 봐야 되죠. 욕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된 3가지를 했고 이제 뭐 다음 주에 요 주제에 남아 있는 3가지를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아까 설명해서 네. 수박 니미따가 끊기 위해서 수박이 자칫 전이부터 끊어야 된다 하는데 오늘은 수박 산내에서 이렇게 순환고리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 여기서부터 그렇지 물론. 어느 수는 근데 이제 그게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수능 쪽에서 봐야 되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그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 이 부분의 문제를 직접 풀면 좋겠지. 근데 이 바산으로 완전 처음부터 끊어내가지고 그런데 그 그 윗바사나가 네. 내가 지금 윗바사나해서 번뇌를 끊어야겠다라고 해도 되느냐 이거야. 수행 지도가 그려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찢다가 생겨난 과정 이후에 생겨난 찢다의 행위 과정을 제어하는 일, 그 완성이 영호잖아. 행위 과정이 먼저 제어되어야 그 다음에
그 찌따의 몸통을 구성하고 있는 탐과 무명의 문제를 제어한다. 사마타 윗바사나 마지막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그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한다라는 이런 그 수행의 순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순서가 4년초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면 삼매에 들고 삼매 위에서 드러나는 법을 법의 윗바사나 해서 실직연하면 그때 딱그 안에 들어가서 염호하고 그 염호까지가 찢다가 행위하는 과정의 제어고 그 과정이 제어되어야 비로소 찢다의 몸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탐과 소멸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만 하다면 직접 해결하면 좋지. 근데 그게 안 되지. 안 된다. 그게 우리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의 문제, 번뇌의 문제가 삶의 심오함의 끝이거든. 그 끝을 먼저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만 부처님에 의하면 그런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수랑골이지만 또 저쪽은 먼저 심을 해가지고 근본 아니 해결된다. 근데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게 이 욕탐을 제어하자라는 일을 어디부터 해야 돼? 행위 쪽에서 제어되지 않으면 욕탐이 제어되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 일을 행위를 제어하는 일의 시작이 뭐냐면 오계를 지키는 거잖아. 예. 몸과 말의 행위부터 제어하고 오계를 지키고 십선업을 짓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행위가 제어될 때 행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인식으로 오는 욕탐이 그만큼 오계를 지킨 만큼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그 겉옷을 벗는 일이 이렇게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욕탐을 그러니까 오계를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가고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거지. 뒤에 한번 그건 더 자세히 봅시다. 너무 늦었다.